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구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로. 성공의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자기 경영 부분에서도 일하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묻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문 잡아주시는 거? 그런 습관 하나부터가 탄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장 탄도를. 출판계의 거물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이 자기가 볼 때는 최후의 자기계발 한 해가 될 것 같다. 격전이 벌어질 것 같다. 왜냐? 판이 다 바뀌는 게 자기도 느껴진다. 사실 저는요, 이 책을 추석 연휴 동안에 열심히 다 읽고 막 줄치고 막 읽었는데 빨리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막 이랬는데 오늘 딱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네. 성중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팬이 많아요? 아닙니다. 지금 다 친척분들이시고 가족분들이십니다. 네. 지금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구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로. 자, 그러면 구글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7년 차로 접어들고 있고요. 예, 그 전에 삼성전자에 있었고 IBM에서 근무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 있었었고요. 네. 인문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게 세상이 어디로 가지?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걸 이 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쉽게 그리고 쏙쏙 사례 위주로 잘 설명한 책이 없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 제목부터 설명해 주세요. 언바운드는 우리가 파일 같은 거나 종이 이렇게 바인딩 한다고 하잖아요. 올가매고 이렇게 솎아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개념? 그래서 언바운드 돼 있다. 얽매이지 않은 사고방식. 저의 컴플렉스나 어떤 결핍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얽매여진 사고방식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이라든지 경험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한 번, 초등학교 때 한 두세 번 정도 담임선생님 바뀌잖아요. 근데 교실에 딱 들어오셔서 첫날 우리 학교에 수학 되게 잘하는 아이가 있다고, 조용민이 누구야?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손을 매번 약간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너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왜? 수학을 잘하게 생기지 않은 스타일. 그 외모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피부가 하얗고 안경을 쓰고 뭔가 되게 똘똘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방금 구슬치기 하다 들어온 애 같아. 네, 딱 그 느낌. 지금 막 방금. 허걱대면서 뭔가를 밖에서 그치. 오징어 게임하다 들어오는 애 그렇지. 같은 느낌. 그런 애 같아. 제가 그거에 알게 모르게 약간 그런 건강한 트라우마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를 깨나가는 제 인생의 어떤 그 여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전쟁과도 같은 뭔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언바운드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걸 깨나가고 완전 이질적인 두 가지를 엮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 성공의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본 적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맨날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비티 얘기하셨었던 창의력은 커넥팅 띵스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종의 거를 자꾸 엮는 거. 유튜브라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폴포츠 영상 보거나 뮤직비디오 보거나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로 활용했었던 게 10년 전이거든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는 대표님? 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셔서 활용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언바운드된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자기 경영 부분에서도 구글러 일하는 방식, 일하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본류는 그래서 결국에는 피드백에 얼마나 오픈되어 있느냐. 저희 표현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Every opinion matters라고 해서 모든 의견에 의미가 있고 구실이 있다.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의견을 폄하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는 거. 해는 뭐 서쪽에서 떠요 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서쪽에서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가면서 계속 의견들을 살아 숨쉬게 한 다음에 최종 의견에 도달했을 때 그게 자양분이 되게 내버려 두는 거, 죽이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직 내에서 편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구글의 일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오픈니스 아닐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이게 구글 처음부터 이게 잘 됐어요? 가장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었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일을 빨리 관철시켜야 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의견을 살리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렇지. 그게 숏텀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는데 롱텀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의견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거가 훨씬 효율적이었었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편할 텐데 내가 왜 일의 당위성이라든지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를 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거의 클론처럼 서로의 생각을 읽게 되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프로젝트를 할 때 속도가 막 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도 자제분이나 동료분들, 뭐 배우자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대화를 많이 고통스러우시고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더 그거에 조금 집중해 보시는 거. 그렇게 나랑 소통되는 사람이 한 3-4명 있거든요. 우리 서로 찌질한 얘기까지 다 나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그게 속도가 무진장 나는 거예요. 찌질한 얘기 저 완전 전문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팀원분들과 정말 찌질한 모습 보여드려야 그런 거. 팀원분들도 좀 편하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원분들한테 공유한 건 제가 이게 모자가 큰머리닷컴에서 산 거거든요. 대표님 모르실 거예요. 머리가 대한민국에서 머리 큰 사람들이 들어가는 우리만의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웬만한 곳에선 저희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머리 큰 그룹이 아니 나 그 얘기 너무 웃겨. 모자 주문을 해가지고 배송이 됐는데 응. 이 회사를 배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배송이 딱 됐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큰 마스크가 5장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아, 얼굴이 크면 사실 마스크도 커야 돼. 당연히 크겠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고객을 마스크, 위해서 얼굴 큰 사람 마스크 이렇게 된 거 진짜 꼴 보기 싫다. 제가 그걸 쓰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찌질한 얘기들을 다 하는 거. 중요한 거는 요 마스크를 그렇게 포장할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저희는 그냥 유저 프렌들리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제프 베조스는 소비자를 극도로 사랑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옵세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옵세시브하다. 이거는 뭐냐면 의사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옵세하다라고 해서 정말 디테일에 되게 집착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마스크를 보면서 와 정말 고맙다. 이 모자를 더 사야겠구나. 왜냐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잘못한 게 뭐냐면 트리플 엑스라지 옷을 주문한 어떤 백인 여성분이 계셨는데 다이어트 바가 들어있었어요. 의류 안에. 근데 그거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이분은 기분 나. 이분을 뭔가 조롱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 모든 고객한테 다이어트 바를 넣어주는 게 이 회사의 문화였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게 조롱이 굉장히 있을지. 나는 살 뺄 생각이 없는데 어느 분한테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스터머 옵세션, 그러니까 정말로 고객을 인디비주얼로 개개인으로 이제 케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마스크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와 이렇게 큰 마스크가 있다니 하면서 제가 잘 쓰고 다니고 있죠. 늘 회사에 소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성장하는 이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주변이 다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경험들이 저한테 큰 좀 가르침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저희 상무님이나 전무님이나 지금 저희 사장님한테 배우긴 했어요. 그분들이 뭐 기부를 많이 하시고 왜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면 리더들도 되게 행복한 삶을 더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행복도 있고 주변 자체가 잘 돼야지 본인도 파도에 같이 탈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채널도 되게 잘 돼야 유튜브도 잘 되는 거고 대표님의 채널 덕분에 유튜브의 시청 시간도 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구글도 좋아지고 유튜브도 좋아지고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성장하셔가지고 또 채널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사회도 더 윤택하게 돌아갈 거고 저는 이 나비 효과를 굉장히 믿어요. 그래서 함부로 친절하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남산 터널 2호 터널 이렇게 지나갈 때 10,000원짜리 한 장 준비를 가끔 하거든요. 통행료 내 이렇게 받으시는 분한테 드리면서 뒤에 있는 차 4대 같이 계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아, 나 그거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했구나. 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차들이 그날 하루 기분 좋으실 거 그죠.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분 좋아서 또 다른 분한테 뭐 재밌는 뭔가 친절을 베푸실 수도 있고 그런 임팩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글에서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대표님한테 외부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서큘레이션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 성장을 위한 습관들 뭐 적는다든지 뭐. 리더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 대표님을 뵈면서도 좀 느꼈는데 그 하루 일과가 3D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까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잖아요. 네. 어떤 시간에서 다음 시간까지 이동을 하면 대부분 이동이라고만 적거든요. 나 여의도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동 말고 또 하나의 업무가 동시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다음 스피커 체크하기 뭐 이런 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리더분들도 예리하게 봤어.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동할 때 꼭 뭐 MKTV 컨텐츠를 하나 본다든지 네. 컨텐츠 통해서 제가 뭐 뭔가 배움의 인사이트를 하나 얻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짬을 활용하는 거. 짬을 활용. 그러니까 3D로 사는 거구나 그게. 네, 어렵긴 해요. 그래서 MKTV 컨텐츠 하나 정도 듣고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렌드세비, 딥싱킹, 컬러버레이션 이 세 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초코파이 상자에 예전에 오리온이 거기다가 생수 광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상자를 상자로만 정의한 게 아니고 광고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 결국에는 트렌드 셉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트렌드를 보고 나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오케이. 여러 MKTV 컨텐츠 중에서도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소개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메타버스는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 그게 트렌드 세비인 것 같아요. 아하. 딥띵킹은 그거를 거기서 조금 더 고민해서 들어가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을 갖게끔 하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딜리버를 해야 될까 그냥 얕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지 하고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 좋아 이게 안 먹혔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달을 해볼까 요걸 고민해보는 게 딥띵킹인 것 같고요. 컬래버레이션은 결국에는 이게 다 어우러지려면은 이제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협업,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생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대표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게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거에서 저 또 배우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PD님이나 작가님이나 어떻게 이 사람을 이 공간에 좀 익숙하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팀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폭이 또 있구나. 화자로 하여금 평소보다 안 하던 얘기까지 다 하게 되는. 그렇죠. 협업을 되게 꺼려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뭐 고집이 세다든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또 내 걸 뺏길까 봐 겁나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로 협업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회사에도 좀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 협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면접 때 많이 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필터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협업을 처음에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자기 아이디어가 너무 소중하다면 사실은 협업을 본인도 자발적으로 하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걸 되게 만들기 위해서.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요? 내성적인데도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외향적인데 저 사람은 일은 같이 하기 싫다 이런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실패하고 싶은 사람 되는 게 가장 자기는 중요한 것 같다.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진솔한 부분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 담당도 하셨어요. 그래서 면접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인터뷰해요? 그래서 팀에 관심 있으시면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지인분들께.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네네. 여기서 약간 없어 보였나요? 없어 보였어. 없어 보였어. 저희도 뽑고 있습니다. 네네. NKTV도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네. 본인의 성공 체험이나 실패 체험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나는요, 저는요로 시작해서 나는요, 저는요로 끝나면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기여를 해서 결국에 팀이 성공을 이뤄냈는지로 스토리가 풀리는 거가 약간 보여지거든요. 근데 억지로 껴맞췄는지 아닌지는 이제 저의 노하우에 달려 있고
실패 사례를 얘기할 때도 이게 약간 블레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언급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조직의 구조적인 이슈로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우리 회사는 권위적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어려웠어요라고 되면은 그분은 구글 오면은 구글이 그렇게 권위적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분이거든요. 맞아요. 코칭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봐요. 그래서 협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코처빌러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피드백이 오픈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귀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저희가 약간 공격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때도 있고 예의 바르게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정적이지 않다면 뭐 막 동공이 흔들리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는 건 괜찮습니다. 모든 피드백을 상처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매일 상처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생물학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순간이 소중하니까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네거티브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금 수용성을 가져가시면은 저희가 이분은 코처를 하다. 코칭이 가능하겠구나. 협업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인재의 조건 중에서 협업이 1, 2, 3등 중에서 한 몇 등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아, 하나죠. 그래요? 모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들여다보고 사고하고 확장시키고 네네네. 회사 나와를 이렇게 잘 연결하고 나는 세상에 구글을 제일 잘 썰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조용민 저자라고 생각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성장을 잘하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말로는 인공지능이 온다, 뭐 4차 산업혁명이 옛날에 뭐 왔다, 이게 온다만 하고 나서 전혀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기만 한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었던 어떤 사용자 친화적인 관점? 네. 저 팀원이 꼭 이 프로젝트를 좀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이분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네.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고민을 자기 고민처럼 하는 사람들. 화장품 산업이 되게 힘든 시간 겪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도 시착을 해볼 수 있는 기술을 같이 적용시켜가지고 매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팀원분의 어떤 황금 성공 레시피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AR 기술을 잘하는 거, 유튜브를 잘 아는 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잘하는 거 보다도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그 화장품 산업의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던 거였거든요. 코딩을 배우시는 거 되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그걸 왜 배우느냐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하.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표현은 결국에 상대방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르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공공장소에서 문 잡아주시는 거? 그런 습관 하나부터가 이 탄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장 탄도를. 굉장히 간단한 거부터 랜덤 액트 오브 카인드니스를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거. 박영만 회장님 뵀었을 때는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이제 저랑 악수를 하게 됐는데 정말 손을 그 좋은 자켓에 자기 그 손을 몇 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닦아가지고 이렇게 악수하시고 그분뿐만 아니고 정말 대표님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작은 친절함이 약간 그냥 배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거 따라서 막 해보려고 되게 순간순간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관찰력이 진짜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사소한 것도 관찰해서 그러니까 나의 의미,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능력도 굉장히 있으시고. 제가 그게 모든 게 결핍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외모가 뭐 어때요? 뭐 외모 덕분에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발언 점유율은 굉장히 높으나 선택받지 못하는 그 딱 저희 그룹이 있거든요. 더 슬퍼. 발언 점유율이 높았는데 피곤하거든요. 발언 점유율이 높으면. 그래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받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관찰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을 저 친구랑 엮어줘야겠구나. 얘를 좋아하는구나. 둘이 행복하면 인류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좀 체구가 작은 여성분하고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 극장에 앞좌석하고 옆좌석을 같이 예매를 해버렸어요. 이 여성분이 영화를 더 편하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옆좌석은 왜 했냐면 겨울철에 이제 코트 올려놓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좌석 샀어 뭐 이러면은 굉장히
굉장히 무섭거든요. 내가 널 위해 샀어. 미절이야. 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 앉으려는 순간에 아, 그 자리 저희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여성분이 누구 오기로 했어 했을 때 아니 너 앞에 안 보일까 봐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참는 거죠. 오그라들고 느끼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저절로 길러진 타이에 의해서 길러진 이 관찰력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다 차곡차곡 쌓여서 30대 후반부터 날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책에서 썼지만 이제 치맥집 가면은 다른 손님들이 저한테 주문을 다 해주세요. 제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왜? 제가 거기 주문을 뭔가 잘 받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치킨 아까 시켰는데 왜 안 갖다 주세요? 막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드린 적도 있어요. 진짜? 네. 왜냐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관찰력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어머 정말 언바운드적으로 사는구나. 뭔가 고정관념이 없는 거죠. 이게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서 이게 다 갖다 엮을 수 있는 능력이 네네.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30년 내내 회사 다녀도 여기 요만큼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 6년 다녔는데 이렇게 확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네네네. 보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군요. 네네네. 알고 봤더니 저를 성장시킨 굉장히 좋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갑자기 결핍이 있으셨군요. 언바운드라는 책 속에는 작은 혁신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책은 사람을 되게 기분 나쁘게 바꾸게 하는데 이 책은 되게 기분 좋은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그 갖가지의 사례와 더불어서 끄덕거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이불킥을 했는지 저는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이불킥을 했으면은 그 전에랑 조금 다르게 행동하셨던 하루였던 거잖아요. 조금은 부끄럽더라도 이상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뭔가 다르게 하신 거니까 그만큼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실패하시더라도 재밌는 하루 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댓글로 써주시면은 10분께 NKTV에서 책 나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1. Understand 2. 언더 더 씨, 3. 언바운드 4. 언더커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